안녕하세요. 오뚜행이에요.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각자 좋아하는 책들과 함께하는 일상 잘 보내고 계셨나요? 저는 또 여전히 또 재밌는 책들과 잘 지내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한국어 책보다는 영어 책을 많이 읽고 있는지라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여러분께 공유해 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새롭게 읽는 책은 아니고 이전에 읽었던 책인데 재독하거나 이전에 읽다가 중도 포기했던 책인데 다시 도전하는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세 권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The Queen's Gambit입니다. 이 작품은 넷플릭스 드라마로 만나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은 사실 책이 원작입니다. 월터 테비스라는 분께서 쓰신 책을 원작으로 해서 넷플릭스 드라마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드라마를 먼저 보고 이 책을 구입해서 읽고 이 책은 한 세네 번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꺼내보는 것 같고 특히 한 해가 지나가기 전 연말에 좀 여러 번 꺼내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조금이나마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꺼내보는 책인 것 같은데요. 읽을 때마다 다른 부분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읽을 때마다 다른 부분에 좀 시야가 꽂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인권에 초점이 맞춰지고, 또 초반에 이 베스라는 여자 주인공을 도와주는 미스터 샤이버이라는 경비원 아저씨가 있는데 그분에게 좀 마음이 좀 쓰이는 중입니다. 한국어 번역판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책으로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어 책도 좋고 한국어 책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퀸스 갬빗은 2020년에 출간이 되었었는데요. 원작이 된 이 월터 테비스의 이 책은 1983년에 출간이 되었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덕분에 약 37년, 40년 만에 다시 베스트셀러에 올라버린 책인데요. 3, 40년이 지난 지금 읽어도 참 좋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소설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는 2024년, 2025년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딱 요 시점만, 요 시대만 살아낼 수 있는데 문학 작품을 읽으면, 책을 읽으면 이 시절의 삶을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독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그런 소설들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은데 이 시절에 가서 체스 신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어쨌든 이 책은 1983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제목의 퀸스 갬빗 할 때 이 갬빗은 체스의 용어인데요. 경기 초반에 상대에게 폰을 하나 내어주고 다른 이점을 취하는 체스 전략입니다.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여행과 항해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갬비토에서 유래한 전략이라고 하는데 폰을 희생하는 것만큼 모험적이고 위험도가 높은 그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베스는 체스 신동인데요. 8살 때 고아원에 가게 됩니다. 엄마를 잃고 아빠는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고아원에 가게 되는데 고아원에서 매일매일 초록색 알약을 줘요. 이게 뭔가 아이들이 너무 산만하게 돌아다니지 않게끔 소란을 피우지 않게끔 좀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tranquilizer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안정제를 주는데 베스가 매일매일 먹습니다. 먹다가 어느 순간 이걸 먹기 싫어졌는지 안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곳에 차곡차곡 모아두는데 나중에는 좀 이것에 의존도가 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에 대한 내성이 좀 생긴다고 해야 할까요? 한 알 가지고는 자신이 원하는 그런 능력치가 발휘되지 않아서 세 알을 한꺼번에 먹고 네 알 먹고 일곱 알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강도가 조금씩 세지면서 약에 대한 의존도를 보이게 되는데 그 약이 어느 순간 중단돼요. 급여가 중단이 돼요. 급여가 중단된 걸로 보아 처음에는 이렇게 유통이 됐지만 좀 마약 성분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급여하는 것이 중단이 된 것 같은데 이 드라마가 처음에 나오던 2020년도에 이 약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에도 마약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베스는 이미 그 약에 의존도가 좀 생겨버린 상태였고, 그 약에 대한 의존도가 생길 때쯤 자기 고아원에서 일을 하던 경비 아저씨 샤이벌이라는 분에게 체스를 처음 배우게 되는데요. 체스를 매일매일 이렇게 두고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거긴 규율이 너무나도 강하고 수업도 참석해야 되고 거기 관리하는 선생님들 말씀 들어서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고 자야 할 때 자야 하고 이렇게 규율에 딱 엄격하게 지켜야만 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체스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약을 두세 알씩 한꺼번에 먹습니다. 저녁에. 두세 알 약을 먹으면 몸이 추르륵 늘어지지만 머리는 파파파파파파 뇌가 엄청 빨리 굴러갑니다. 그래서 파파파파파파 굴러가는 이 두뇌 속에서 체스 경기를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오직 생각만으로 수를 읽어가지고 몇 수를 내다보고 몇 판의 경기를 밤새도록 여기 머릿속에서 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체스에 대한 열망도 컸고 궁금증도 컸고 승부욕도 워낙 강하고 또 영리하거든요. 수학도 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원래 좀 출중하긴 했지만 밤새 이 약기운으로 체스를 몇 판 동안 막 경기를 막 연습하다 보니까 이 베스가 신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동을 막 팍팍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와 가정이 있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늦게 그 꿈을 펼쳐 나가게 되는데요. 그 꿈을 펼쳐 나갈 때 승승장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좀 경제 상황도 좀 어렵기도 하고 나중에는 입양을 가긴 하지만 또 엄청 수월하지는 않고 그리고 또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체스를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여곡절이 있을 때 다행히도 베스가 혼자 이겨내지 않고 옆에서 누군가가 함께 짐을 짊어지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드라마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조금은 밝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우울하고 약간 다크한 분위기이지만 그 가운데에 사랑과 우정이 깃들어 있는 응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요거 요즘에 읽고 있고요. 한 3분의 1 읽었습니다. 이거는 천천히 자기 전에 조금씩 읽고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모르는 단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읽었었는데 정말 놀라운 건 또 봐도 새롭다. 이제 새로운 영단어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면서 다시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되새기면서 읽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도 읽었던 책인데 또 읽는 책입니다. 제가 진짜 정말 좋아하는 영어 원서예요. The Hunger Games입니다. 요거는 지금은 1권을 읽고 있지만 2, 3권이랑 프리퀄까지 다 있거든요. 갖고 와 볼게요. 요렇게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요 세 권은 갖고 있은 지 좀 됐고 읽은 적도 있지만 요 프리퀄은 작년 말에 샀나? 작년쯤 샀던 것 같은데 아직 읽진 않았어요. 영화만 보고. 어쨌든 제가 헝거게임을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에 다시 읽고 있습니다. 제가 17년도, 18년도쯤에 이 헝거게임을 진짜 꼼꼼히 읽으면서 영어 원서의 맛을 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진짜 엄청 꼼꼼하게 단어를 다 찾으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단어도 엑셀에 정리하고 그랬는데 또 놀라운 건 지금 봐도 새로운 단어들이 진짜 많다. 저는 정리만 하고 막 그걸 외우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때 그 순간순간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저는 학습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보면서 이런 단어가 있었지 하고 읽고 있는 중인데요. 헝거게임의 줄거리를 한번 나눠볼게요. 워낙에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미래의 독재국가 파넴이라는 독재국가가 생기는데 그 독재국가 가운데에는 캐피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캐피털에는 진짜 부유한 부유층들이 살고
그 캐피털을 중심으로 12개 구역이 이렇게 원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그 12개 구역은 좀 많이 못 사는 그런 계층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간 캐피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유하고 뭐 부족할 게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유희 뭔가 막 재밌고 이러는 게 없어요. 먹을 것도 너무 풍요롭고 꾸밀 것도 너무 풍요롭고 돈도 너무 풍요롭고 시간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재미의 끝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바로 인간과 인간들을 싸움에 붙여서 서로 죽이게끔 만들고 그런 게임을 만들고 그 게임을 생중계하면서 유희를 즐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헝거 게임인데 완전 그로스하다. 진짜 무슨 저런 얘기가 재밌다고 하냐? 라고 하지만 여러분 잠깐 한 번만 봐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싸움을 붙이는데 이 캐피털에서 인간을 뽑는 게 아니고 이 캐피털을 둘러싸고 있는 그 12구역에서 한 구역당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씩을 이렇게 뽑아요. 그 총 24명이겠죠? 근데 이 24명이 다 10대 청소년 중에서 뽑습니다. 근데 이제 이 12구역에 사는 아이들이 다 먹고 살기가 힘든 아이들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나눠주는 그런 지원 같은 거를 요청하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에 뭔가 요청을 구할 때 자기 이름을 한 번 더 써서 그 함에 넣는 거예요. 뽑기 함에. 그래서 집안이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뽑기 함에 이름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어렵게 살면 살수록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주인공도 그 뽑기함에 이름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빠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엄마랑 여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막 바깥에서 막 사냥도 하고 활을 진짜 잘 쏘고 막 사냥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냥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쫄쫄 굶어가면서도 진짜 죽겠다 싶을 때쯤 또 거기 가서 또 도움을 받고 자기 이름을 쓰고 뽑기함에 이름을 넣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진짜 자기 이름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뽑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 많아서 뽑힌 건 아니고 캔디스가 거기 가게 되는데 자기 이름이 많아서 뽑힌 건 아니고 이 10대 아이들은 모두 다 그 이름이 한 번씩은 그 함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캔니스의 동생 프림이라는 애가 거기 뽑기 함에 이름이 딱 한 번 들어가 있는데 운이 안 좋게도 진짜 운이 안 좋게도 뽑혀버립니다. 근데 프림의 이름이 호명되는 그 순간 캔니스가 No, no, I volunteer. 내가 자원하겠다. 내 동생 말고 내가 가겠다라고 해서 동생이 가는 걸 막고 캔니스가 대신해서 자원해서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해서 이제 이 1권이 출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권, 3권 이렇게 쭉 가면서 그 파넴의 독재자와 좀 싸움을 벌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거는 왜 그딴 파넴을 독재하는 사람이 생겼는가 막 이런 거를 프리퀄로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총 4권을 쭉 읽어볼 예정이나 또 이따가 재밌는 책이 또 생기면 다른 책으로 또 넘어가겠죠? 그래서 요즘엔 이 헝거 게임도 읽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즘 읽고 있는 책 세 번째는 듄입니다. 왁 800쪽이 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한 3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읽으려고 도전을 했다가 한 50페이지쯤에서 중도 포기했던 책이에요. 그걸 두세 번 도전을 하다가 지금은 150쪽까지 왔습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관에 제가 새로 나오는 그런 명칭이나 그런 것을 파악하는 거에 지쳐가지고 계속 포기를 했었는데 제가 영화도 안 봤거든요. 영화를 봤으면 좀 수월할 것 같기는 하지만 영화를 안 보고 책을 도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지쳐서 이어서 읽지를 못했는데 요즘에는 이 책이 가장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누워서 이렇게 좀 읽다가 자고 또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또 이렇게 좀 읽고 또 엘리베이터에 타서도 이렇게 좀 읽고 그 다음에 차에 타서 차 예열할 때도 좀 읽고 하면서 계속 짬짬이 사투리 시간에 계속 읽고 있는 책이에요. 진짜 요즘 재밌어요. 이전에는 재미가 없었는데 요즘에 너무너무 재밌게 읽고 있는 책입니다. 듄도 영화를 보신 분들, 책을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한번 무슨 이야기로 소개를 하고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듄. 저는 이거 세계관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영화를 보고 보려고 했는데, 영화를 보고 책을 보면 좀 나의 상상력에 금이 가겠다. 어렵더라도 책을 먼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거는 944쪽이네요. 영어가 더 나은가? 영어는 800 몇 쪽이거든요. 출판사의 책 소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왕조와 랜드스라드 대가문 우주조합의 결합으로 새로운 시대가 개막된 지 1만여 년 후, 칼라단 행성을 다스리던 아트레이데스 가문은 황제의 명령과 대가문의 지지를 받아 듄이라고 알려진 사막의 행성 아라키스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아라키스는 멜란지라는 스파이스의 유일한 생산지인데요. 그 멜란지를 먹으면 사람이 예지력과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트레이더스 가문의 수장인 레토 공작, 이 듄의 주인공 폴, 여러분 그 영화의 티모시 살라메 있죠? 그 사람의 아빠가 공작인데요. 레토라는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수장 레토 공장이 이거는 가문의 세력을 다지고 확장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아라키스로 출발을 하는데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사막 행성 아라키스에 도착한 아트레이데스 가문은 악랄한 수법으로 아라키스의 원주민 프레멘들을 착취하던 이전 통치자 하코넨 가문과 황제의 공격에 맞설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읽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저는 읽지 않겠습니다. 저도 스포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3권의 영어 원서를 읽고 있다. 이렇게 읽고 있지만 모두 다 한국어로 번역이 된 책이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그것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세 작품 다 영상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영어 원서를 도전하고 싶은데 좀 자신이 없다 하면 그 영상들을 먼저 접해 보시고 책들을 도전하시면 더 수월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영어 책을 읽고 있는지 공유를 해드렸고요. 오늘도 제 책수다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연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